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쁜 엄마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아빠 주셨죠.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슈크킨더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해줄 최영락 목사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절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읽어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저는요, 동물들을 좋아해요. 처음 만나는 동물이 있어도 금세 다가가서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친해지려고 노력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집에 킨더 예배실만한 커다란 우리의 동물들을 많이 키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닭, 기니피그, 그리고 토끼, 오리, 멍멍이, 그리고 공작새도 키웠어요.
어렸을 때 그런 동물들이랑 가깝게 지내고 또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때 되면 청소도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동물들이랑 점점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물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동물들이 점점점 좋아지는 만큼 또 아는 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끼똥은요 요만큼 조그매요. 조그만 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끼똥은요 이렇게 까맣고 동그래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요. 정말 놀랍게도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오리의 입은 부리잖아요. 노란색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리가요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오리가 이렇게 마말마말 하면서 물어도요 진짜로 하나도 안 아프고요 간지러워요. 그리고 오리의 발,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요. 오리의 발바닥 있죠? 정말 부드러워요. 고양이 발보다, 멍멍이 발보다, 심지어 토끼 발보다 오리 발바닥이 훨씬 부드러워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요, 좋아하는 그 대상, 동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캐치티니핑, 포켓몬스터, 카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여러분만큼 알까요?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만큼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그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핀들의 이름들을 외우고 갑옷에 나오는 수많은 로봇들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걸 다 외우잖아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의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만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 많이 아세요. 또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세요. 그쵸?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많이 아는 것은요 함께 가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나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하나님은 세신바처럼 아신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알고 계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서 모든 것을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달리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조금도 걷지 않고 달리기만 하나요? 외우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외우려고 쳐다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관심이 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그럴 때 외우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 대해서 세세히 아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나요? 엄마, 아빠만 우리를 사랑하나요? 반대도 있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나요? 많이 알고 있나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간식이 무엇인지 아나요? 베스킨라빈스에 가면 엄마, 아빠는 무슨 아이스크림을 항상 고르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엄마, 아빠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아나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서로 좋아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엄마, 아빠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버이날은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카네이션이든 카드든 편지든 모든 예쁜 것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주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빠랑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여러분이 골라야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아빠랑 아이스크림집에 가면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엄마한테 갖다 주고, 엄마랑 아이스크림집에 가면 아빠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기억해서 엄마 이거 사서 아빠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그쵸? 여러분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엄마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기억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갖다 주면 엄청 좋아할걸요. 마트에 가서도 해요.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살까요?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이것도 살까요? 비록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로 사주는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더 잘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또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로 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엄마, 아빠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잘하시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엄마 아빠도 우리를 사랑하고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들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너는 특별하단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은 선생님께서 너는 특별하단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해요. 너는 특별하단다 두 번째 이야기. 펀치넬로는 웬맥들이 모여 사는 웬맥 마을에 살았어. 다른 웬맥들처럼 목수 아저씨 엘리가 만든 나무 사람이었고, 다른 웬맥들처럼 때때로 어리석은 행동도 했지. 바로 상자와 공을 사 모았을 때처럼 말이야. 모두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였던 그 소동은 터크라는 웬맥이 상자를 하나 사면서 시작되었어. 물론 상자야 다른 웬맥들도 갖고 있었지만 터크의 상자는 새 것이었거든. 터크는 새 상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자기 것이 마을에서 최고라고 생각했지. 그는 상자의 밝고 예쁜 색깔을 뽐내고 싶었어. 너무나 심하게 뽐내고 싶었지. 터크는 괜히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새 상자를 보여주었어. 그리고는 아무나 붙잡고 불쑥 말했어. 너 내 상자 봤니? 한번 만져볼래? 터크는 펀치넬로에게도 우쭐대며 다가와 너도 이런 새 상자 갖고 싶지? 그렇지? 하고 약 올리듯이 말했어. 펀치넬로는 그 상자가 아름다워 보였고 자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터크는 계속 상자를 뽐내며 돌아다녔어. 자기는 새 상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웬맥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닙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 내 것도 터크만큼이나 좋아. 닙은 지나가는 웬맥들에게 자기 상자를 보여주며 말했어. 닙의 상자는 새 것이 아니었지만 좀 더 크고 색깔이 밝았어. 터크의 상자보다 말이야. 터크는 아무 말 못하고 닙을 노려보기만 했어. 그리고 뭔가를 생각해냈지. 터크는 가게로 달려가 공을 1개 샀어. 이제 닙보다 더 많이 갖게 된 셈이야. 상자에다가 공을 하나 더 가졌으니까 닙은 터크의 공을 보고 이맛살을 찌푸렸어. 하지만 곧 괜찮아졌지. 공을 2개 샀거든. 닙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2개의 공과 상자를 든 채 터크에게 다가가 뽐내며 말했어. 이제 내가 너보다 더 많아. 터크는 정신없이 가게로 달려가 상자를 하나 더 샀어. 그러자 닙도 달려가서 공을 하나 또 샀어. 그리고 이번엔 터크가 공을, 닙은 상자를 샀어. 공, 상자, 공, 상자. 터크, 닙, 닙, 터크. 둘은 번갈아가며 상자와 공을 샀어. 이쯤에서 누군가 이 소동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아야 했어. 실제로 시장님이 그러려고 했지. 당신들 참 어리석군. 도대체 장난감 따위가 뭐 많고 적고에 누가 신경 쓴단 말이오? 시장님이 터크와 닙에게 말했어. 시장님은 지금 질투하시는 거죠? 봐요, 시장님은 한 개도 없잖아요. 두 사람은 시장님에게 대들었어. 질투라고? 맙소사. 그러나 잠시 뒤 시장님은 가게에 들어가 상자와 공을 한아름 샀어. 이제 다른 웬믹들도 경쟁에 끼어들기 시작했어. 정육점 아줌마, 빵집 아저씨, 가구점 총각, 그리고 동네 소아과와 시내 치과 의사들까지. 오래지 않아 거의 모든 웬믹들이 상자와 공을 가장 많이 모은 웬믹이 되고 싶어 했어. 큰 상자, 밝은 상자, 무거운 공, 가벼운 공. 키가 작은 사람들도 큰 사람들도 상자와 공을 들고 다녔어. 모두 다 들고 다녔지. 그리고 똑같이 생각했어. 많이 가지면 훌륭한 웬맥이고 적게 가지면 하찮은 웬맥이다. 자기 키보다 더 높이 상자와 공을 안고 가는 웬맥을 보면 와, 저기 훌륭한 웬맥이 지나간다 라고 말했지. 그러나 공과 상자를 달랑 하나씩 들고 가는 웬맥을 보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어. 그리고 중얼거렸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웬맥이로군. 물론 펀치넬로는 하찮은 웬맥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상자와 공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으기로 마음먹었지. 펀치넬로는 우선 옷장 속에서 조그만 공 하나를 찾아냈어. 그리곤 주머니를 톡톡 털어 작은 상자 1개를 살 만큼의 돈을 모았어. 상자와 공을 더 사려면 내 책을 팔아야겠다. 펀치넬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
펀치넬로는 정말로 책을 팔아서 한쪽에 구름이 그려진 초록색 상자를 샀어. 하지만 펀치넬로는 더 많이 갖고 싶었어. 돈이 더 필요해. 밤을 새워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공을 하나 더 샀어. 계속해서 자지 않고 일하던 펀치넬로에겐 침대가 필요 없었어. 아하, 침대도 팔아야겠다. 라고 마음먹었지. 침대를 판 돈으로는 공을 2개 샀어. 머지않아 펀치넬로도 공과 상자를 많이 갖게 되었어. 하지만 다른 웹믹들은 더 많이 갖고 있었어. 어떤 웹믹들은 너무 많아서 걷기조차 힘들어했어. 그들은 상자와 공이 많아서 너무 불편해. 라고 투덜댔지만 실제로는 자랑하는 거였어. 펀치넬로도 그런 웹밋들처럼 되고 싶었어.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팔아치웠고 더 오래 일했어. 잠을 못 잔 눈은 피로해 보였고 장난감을 들고 다니느라 팔의 힘도 다 빠져버렸어. 마지막으로 쉰 게 언제였을까? 하지만 가장 나쁜 일은 친구들과 노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는 거야. 너무 오랜만이다. 어느 날 친구 루시아가 펀치넬로에게 말했어. 이제 우리랑 안 놀 거야? 단짝이던 스플린트가 물었지. 사실 모든 웹맥들이 상자와 공의 정신이 빼앗긴 건 아니었어. 펀치넬로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거든. 그러나 펀치넬로에겐 친구들보다 상자와 공을 모으는 일이 더 중요했어. 난 더 일해야만 돼. 펀치넬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친구들은 한숨을 내쉬었어. 하지만 펀치넬로는 신경 쓰지 않았어. 오직 상자와 공을 모으는 웹믹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했으니까. 하지만 펀치넬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른 웹믹들의 관심을 끌 만큼 많이 사모을 수는 없었어. 마침내 그는 결심했어. 그래, 집을 팔아야겠어. 그건 미친 짓이야. 루시아가 소리쳤지. 앞으로 어디서 살려고? 스플린트가 물었어. 펀치넬로는 대답을 못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오직 그 돈으로 살 상자와 공들만 생각했거든. 결국 펀치넬로는 집을 팔았어. 그래서 상자와 공을 사고 또 샀지.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느라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 들고 다니는 것들이 펀치넬로의 키보다 훨씬 높았으니까. 하지만 개의치 않았어. 팔이 좀 아프면 어때? 걸어가다 벽에 부딪히는 게 뭐 큰 일인가? 친구가 없으면 어때? 펀치넬로에겐 상자와 공이 있었고 그가 지나가면 웹믹들이 뒤돌아보며 우와, 저 훌륭한 웹믹 좀 봐. 하고 말하곤 했는걸. 비록 그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고 펀치넬로는 기분이 무척 좋았어. 펀치넬로는 자신이 훌륭한 웹믹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누군가 규칙을 바꿨어. 바로 시장님의 부인이었어. 시장님의 부인은 자신의 상자와 공들이 무척 자랑스러웠어. 엄청나게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들도 많았기 때문이지. 시장님의 부인은 이름도 별난 최고급 상점에서 상자와 공을 샀어.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상표를 붙인 채 들고 다녔지. 자신이 최고의 웹맥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어느 날 그녀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나는 가장 많이 갖고 또 가장 높이 올라갈 테야. 그녀는 상자 더미 꼭대기에 올라가 외쳤어. 여러분, 날 봐요. 그러자 상자와 공을 모으는 웹맥들 사이에 더 높이 올라가려는 소동이 벌어졌어. 어떤 이는 분수대 위에,
어떤 이는 발코니 위에, 또 다른 이는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어. 그렇지만 산꼭대기를 생각해낸 것은 시장님이었어. 마을 뒤편에는 웬믹 봉우리가 있었어. 나는 산꼭대기에 가장 먼저 올라가겠다. 시장님은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외쳤어. 이제 어떤 웬믹이 가장 많이 갖고서 가장 높이 오르느냐는 경주가 되었지. 웬믹들은 상자와 공을 들고 산꼭대기를 향해 달려갔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경주였어. 그들 나무 사람들은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서로 마구 부딪혔어. 지쳐 쓰러지기도 했고 길이 좁아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도 했지.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올라갔어. 펀치넬로도 맨 뒤에서 그들을 쫓아갔어. 그는 유난히 힘들게 올라갔어. 훌륭한 웬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자와 공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작은 나무 다리를 한 발 한 발 힘겹게 앞으로 내딛었어. 그런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열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몰랐어. 문득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어. 그래, 내가 가장 앞선 거야. 펀치넬로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계속 오르고 또 올랐지. 이제 곧 정상에 다다를 거야. 난 정말로 대단한 웬맥이야. 가장 많이 갖고 게다가 가장 높이 오르고 있어. 그때 펀치넬로의 발끝에 뭔가가 걸렸어.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들고 있던 장난감들이 흔들렸어. 펀치넬로도 따라서 기우퉁거렸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넘어지고 말았어. 그런데 펀치넬로는 자신이 목수 아저씨 엘리의 집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아저씨의 작업장 현관 문턱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도 몰랐지. 그곳이 어딘지 깨달았을 땐 펀치넬로는 몹시 부끄러웠어. 오랫동안 그는 엎어져 있었고 주위엔 온통 상자와 공이 흩어져 있었어. 공 하나가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엘리 아저씨의 작업대 앞에 멈춰섰어. 그 순간 엘리 아저씨가 몸을 뒤로 돌렸어. 펀치넬로! 엘리 아저씨의 목소리는 깊고 고요하고 부드러웠어. 펀치넬로는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그는 자신의 나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는 걸 느꼈어. 짐이 굉장히 무거웠나 보구나. 지친 펀치넬로는 무릎을 끌어올리며 고개를 숙인 채 몸을 일으켰어. 제 상자와 공들이에요. 펀치넬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 상자와 공을 갖고 놀 거니? 엘리 아저씨가 물었지. 펀치넬로는 고개를 저었어. 그럼 상자와 공이 좋은 게냐? 상자와 공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드는 느낌이 좋아요. 어떤 느낌인데? 중요한 웬맥이 된 느낌이요. 펀치넬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그런데 엘리 아저씨도 마을의 소동을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너도 다른 웬맥들과 똑같이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훌륭해지고 더 행복해진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리 오렴, 펀치넬로. 내게 보여줄 게 있단다. 펀치넬로는 머리를 들고 비로소 엘리 아저씨를 쳐다봤어. 나무를 만든 목수 아저씨는 전혀 환한 표정이 아니었고 그래서 펀치넬로는 한결 마음이 놓였어. 펀치넬로는 아저씨를 따라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았어.
저들을 보렴. 엘리 아저씨가 말했지. 펀치넬로는 산을 오르느라 여전히 법석을 떨고 있는 웬맥들을 보았어. 그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투고 심지어 앞서가기 위해 팔꿈치로 서로를 시기까지 했어. 저들이 행복해 보이니? 아저씨가 물었지. 펀치넬로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그럼 저들이 대단한 웬밀처럼 보이니? 아니요. 펀치넬로는 시장님과 부인을 발견했어. 시장님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부인이 시장님의 등을 밟고 서 있었어. 그녀는 상자를 머리에 이고 있었고 시장님은 공 하나를 입에 물고 있었어. 내가 저렇게 행동하라고 나무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엘리 아저씨가 물었어. 아니요. 펀치넬로는 커다란 손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지는 것을 느꼈어. 내가 상자와 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는 아니? 제 책과 침대, 제 돈과 제 집이요. 어린 친구야, 넌 그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치렀단다. 펀치넬로는 아저씨가 말을 하는 동안 무엇을 더 팔았는지 생각했어. 너는 내 행복을 대가로 치른 거란다. 생각해보렴. 넌 그동안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니? 펀치넬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 네. 넌 또 친구들과의 우정도 잃었어.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었지. 넌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살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 대신 넌 상자와 공을 믿었을 뿐이란다. 펀치넬로는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을 쳐다봤어. 갑자기 그것들이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들로 보였어. 저는 말썽만 피우는 것 같아요. 괜찮단다. 넌 여전히 특별하단다. 펀치넬로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어.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나에게 소중하며 난 널 사랑한단다. 그것을 잊지 마렴, 어린 친구야. 잊지 않을게요. 펀치넬로는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저씨를 불렀어. 엘리 아저씨? 왜? 이 상자와 공들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 정말로 필요한 누군가에게 줘야겠지? 펀치넬로는 떠나려다가 다시 한번 멈춰서서 말했어. 엘리 아저씨? 왜? 저 잘 곳이 없어요. 엘리는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말했지. 오늘 밤 이곳에서 자면 어떻겠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펀치넬로는 대패밥 침대 위에서 잠을 잤어. 아주 푹 잤지. 그를 만든 목수의 집은 무척 편안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너는 특별하단다.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엘리 아저씨가 해주었던 말이 선생님은 기억에 남네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넌 너이기에 행복할 수 있단다. 이 말이 선생님은 기분이 참 좋아지네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난 나이기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